특히 이번에 그 팬카페에서 강퇴라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뭐 운영상의 그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을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팬카페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어떤 글들을 썼을 때 그동안 강퇴의 조건이 되었던 것과 다르게 어떤 그 정청래 대표나 이성윤 의원의 정치적 활동 이 부분이 강퇴의 사유가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조국혁신당 합당 찬반 논쟁의 여진이 아직까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합당 찬반 논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중심으로 당 운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반발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통령이 안 보이고 왜 정청래 대표만 보여? 투표 종료, 투표 결과 발표, 투표 결과 강퇴 찬성 1,001표 81.3% 그리고 강퇴 반대 230표 18.7%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누구에 대한 강퇴냐? 마을 회원인 정청래 의원 강퇴에 대한 투표였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죠.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강제 재가입이 불가한 강제 탈퇴 조치를 진행하겠다. 정청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성윤 최고위원도 같이 정 대표와 같이 마을에서 강제 탈퇴 조치됩니다라고 어제 저녁 8시 한 20분이 좀 넘어서 이 글이 올라왔어요. 네. 여기 사유하여 카페 내에 자체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활동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게 잘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투표를 진행한 이 이른바 매니저죠. 매니저가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사퇴하라고 외쳐봤지만 너희는 지져라 라는 듯한 태도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때는 마을에서 표심을 얻으려고 뺀질나게 드나들면서 수많은 글을 썼지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비판을 받자 발길을 끊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땐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냐. 우리 지지자가 그렇게 만만하냐. 한때는 이재명이 정청래요. 정청래가 이재명이요 라고 했는데 정 대표가 말과는 다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가입 불가한 강제 퇴장 조치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사안이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어떤 뭐 정치인들의 팬카페라는 것이 그 팬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팬카페에서 어떤 특히 투표의 사유 자체가 강퇴의 사유가 될 만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약간 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소위 찐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 그래서 순혈주의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찐문이라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찐명이라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탄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오히려 더 단결을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지지층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그 근원으로 작동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그 팬카페에서 강퇴라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뭐 운영상의 그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을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팬카페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어떤 글들을 썼을 때 그동안 강퇴의 조건이 되었던 것과 다르게 어떤 그 정청래 대표나 이성윤 의원의 정치적 활동 이 부분이 강퇴의 사유가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판을 넘어서서 팬카페의 강퇴까지 이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층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부를 지지하는 여권 내에
또 다른 어떤 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점에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다른 뭐 완전히 뭐 다른 누가 봐도 위법한 위배되는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무슨 강퇴 조치까지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커뮤니티가 이거 하나야. 뭐 여기 말고 커뮤니티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가 그냥 커뮤니티가 아니죠.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강퇴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이른바 친명 이 친명에서 얘기를 하는 이 달가워하지 않는 정청래 대표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유가 이런 게 있죠.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해왔던 거 1인 1표제 친명에서는 이거 지금 꼭 해야 되라는 얘기가 있었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갑자기 이걸 지금 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재판중지법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쌍방울 변호인 특검 후보로 추천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합니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게 차곡 쌓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커뮤니티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잠깐 보고 오실까요? 그리고 권양희 의원님 오셨는데요. 권양희 의원님. 네. 가지고 계실까요? 정청래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원내대표실에 가면 백보드에 까맣게 써있는 매직 글씨 일정표였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안녕인지 오늘 조용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네,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인데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대표는 사이가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김상일 위원님 그냥 뭐 제명인의 마을 안에서만 얘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민주당 전체 당원들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분위기가 좀 상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조국혁신당 합당 찬반 논쟁의 여진이 아직까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합당 찬반 논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중심으로 당 운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반발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통령이 안 보이고 왜 정청래 대표만 보여? 그러면은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기여를 하는 거야? 아니면 본인의 정치 일정표를 위해서만 기여를 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당대표가 지금. 왜냐하면 그 강도와 결집도가 굉장히 강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을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이런 지금 상황을 연출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아까 뭐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를 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적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지금 제명인의 마을도 좀 아쉽고 이걸 진작에 좀 다독이지 못한 정청래 대표도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정청래 대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주말 동안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볼까요? 주말 동안 왕과 사는 남자를 토요일 저녁 관람을 했습니다. 내용이 유배온 단종 그리고 그를 감시하는 어몽도 이 유배온 지역의 뭐 촌장 같은 그런 거죠. 유배온 단종과 그를 감시하는 어몽도의 감정 변화의 흐름이 영화를 보는 내내 흥미의 요소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포함이 됩니까? 라는 어몽도의 이
이 발언, 대사, 요 대목에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영화에 몰입된 감정의 클라이맥스, 소구름이 터졌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 있어요. 요 대목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유배된 단종이 다시 왕위를 찾으러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어몽도 여기에 지금 이 유해진 씨가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이게 요 대사에 정청래 대표 나도 눈물이 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김진욱 대변인님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누구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냐라는 거죠. 글쎄, 이 지금 영화의 한 대사를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의미까지 부여해야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면서 갑자기 제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반명이십니까? 라고 정청래 대표에게 물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꾸적 성격이 있지는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화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쓴 글이 이재명 대통령께 쓴 글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 당일날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지금 이걸 보신 건데 네. 이 영화가 지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50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객들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핫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 영화의 어떤 감정이 조금 이입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저도 대통령님의 마음속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라고 해석하기엔 좀 너무 과하다. 제가 좀 너무 나간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어쨌든 뭐 좋은 영화니까 뭐 국민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